아침 식탁에 울려 퍼진 아이의 한마디가 조용했던 집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아빠가 서연 이모랑 비밀 놀이터에 갔어. 단순한 말일까? 아니면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일까? 무료 구독과 좋아요 이미 누르셨나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 집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당신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겁니다. 서울 근교 소나무 숲 사이에 숨은 2층 전원주택. 평소처럼 고요하던 복도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잔잔히 스며들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온 여인은 단정한 미소와 함께 낮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어머니를 돌보게 된 서연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꾸었다. 재우는 무심코 카메라 삼각대를 옮기다 서연의 눈을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낯선 전류가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번졌다. 셔츠 깃을 스치는 바람마저 숨결처럼 느껴지고 평범했던 복도가 마치 무대처럼 빛을 머금었다. 서연이 미소를 짓는 사이 카메라의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그 장면을 포착했다. 재우는 이유 없이 심장이 2배로 뛰었다. 왜 이토록 익숙한 향기가 스며드는 걸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미 위험하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이 여인, 서연 그녀가 감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밤마다 이 부엌에서 속삭이던 두 사람, 그 대화가 결국 모든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 그곳에서 시작된 대화가 금기와 배신의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윤지가 해외 출장으로 비운 전원주택, 푸른 잔디마저 잠든 새벽 공기는 유난히 묵직했다. 재우는 카메라 촬영을 마친 뒤 남은 장비를 부엌 한쪽에 내려놓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냉장고 모터가 낮게 울리는 소리와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부딪히는 머그잔의 가벼운 울림이 밤의 고요를 깼다. 서연이 끓여온 국화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은은한 달빛을 타고 하얗게 번졌다. 그 따뜻한 김이 재훈의 뺨을 스치며 서린 순간 재훈은 설명할 수 없는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육아가 이렇게 고될 줄 몰랐어요. 방송을 해도 늘 뭔가 부족한 기분이에요. 재훈이 낮게 털어놓자 서연은 차를 건네며 부드럽게 시선을 맞췄다.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집이 텅 빈 것 같은 기분,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짧은 고백이지만 그 속엔 세월이 남긴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재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오래 눌러둔 마음 한켠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 찻잔을 그의 앞으로 밀며 손끝이 살짝 스쳤다. 유리 표면을 타고 전해진 미묘한 온기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듯 심장을 두드렸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부엌 바닥을 비추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말을 멈춘 채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 냉장고의 낮은 진동 소리마저 숨을 죽였다. 서연은 눈길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누군가의 빈자리를 닮은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재훈의 목젖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건 위로일까 아니면 금기의 시작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부엌을 가득 채운 차향이 점점 더 진해지며 두 사람의 숨결을 밀어내듯 섞여갔다. 서연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빛이 재훈의 마음속 가장 깊은 갈증을 비추는 것 같았다. 재훈은 무심코 손을 뻗어 찻잔을 집으려 했지만 다시 내려놓았다. 차가운 손끝이 뜨거운 도자기를 잡았다 놓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그 경계 너머로 한 걸음 다가서듯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끔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재훈은 대답 대신 얇은 숨을 들이켰다. 서연의 눈길이 그의 심장 박동을 따라 움직이는 듯했고 그 눈빛은 오히려 질문이 되어 그의 가슴에 남았다. 달빛이 머리카락 끝에 내려앉아 은색빛을 띠는 서연을 바라보며 재훈은 생각했다. 이 대화가 위로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여는 신호일까? 부엌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지만 둘 사이를 가로막던 마지막 한 줄의 선만은 여전히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이 부엌에 스며든 이 따뜻한 대화, 과연 서로를 치유할까? 아니면 금기된 시작의 불씨가 될까? 아이 방에서 흘러나오는 고른 숨소리만이 고요를 채우는 늦은 밤, 2층 복도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별도의 공간 같았다. 촬영을 마친 재훈이 삼각대를 옮기다 복도 모서리에서 서연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 좁은 복도를 은빛으로 물들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은근하게 비췄다. 서연이 들고 있던 마이크가 손끝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지자 재훈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동시에 집어들었다. 순간 겹쳐진 손등에 따뜻한 전류가 번지며 얇은 천 너머로 서로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살짝 벌어진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벽지를 타고 흐르며 차가운 공기를 남겼지만 그 차가움조차 둘 사이에 뜨거운 체온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했다. 스테인리스 난간에 부딪히는 장비 가방의 미세한 금속음, 복도 끝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관객 없는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효과음처럼 긴장을 키웠다. 재훈은 무릎을 살짝 굽혀 마이크를 집으며 서연의 시선을 피해보려 했지만 그 순간 반사된 렌즈 속 자신의 눈동자가 그녀의 얼굴을 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이크의 작은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잠시 멈칫했다. 혹시 방금의 숨결과 미묘한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불안이 오히려 서연의 손을 더 놓지 못하게 만들었다. 밤 공기가 생각보다 차네요. 서연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복도에 퍼졌지만 그 말 끝에는 어딘가 뜨거운 열이 섞여 있었다. 재훈은 대답 대신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은빛 달빛이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따라 내려앉아 마치 작은 별빛이 깃든 것처럼 반짝였다. 그 빛이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재훈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갈증이 일렁였다. 서연은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며 재훈 쪽으로 조금 더 내밀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뼘을 남긴 채 멈추며 아주 작은 한숨을 흘렸다. 재훈은 그 손을 잡을 듯 말 듯 망설이며 속으로 되뇌었다. 지금 한 발짝만 더 다가서면 모든 것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음을 알고 있었지만 발끝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장난감이 바닥을 구르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의 방 문틈 아래로 낮은 그림자가 스르르 움직였다가 사라졌다. 아이의 무심한 잠꼬대가 얇은 공기를 가르며 두 사람의 귓가를 스쳤다.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재훈은 마이크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아직도 깜빡이는 빨간 불빛을 바라봤다. 이 작은 장비가 오늘 밤을 증거로 남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이미 시작되어 버린 서로의 마음이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달빛과 숨결, 녹음 중인 카메라가 그 경계를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밝고 또 위험하게 따뜻했다. 재우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억누르며 마지막으로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선 속에서 그는 확신했다. 지금 이 순간 둘 중 누군가가 한 걸음만 더 다가선다면 이 집의 모든 비밀은 복도 한가운데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가족이 잠든 새벽 2층 서재 겸 스튜디오는 카메라 전원이 꺼진 듯 고요했지만 어딘가 아직 깨어있는 듯 미세한 열을 품고 있었다. 재훈이 삼각대를 접어 옮기는 사이 벽에 걸린 작은 LED가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붉은 점을 남겼다. 마치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은밀한 신호 같았다. 서연은 장비 가방을 닫으며 낮게 말했다. 오늘 촬영 재밌었죠? 재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샴푸 향이 달빛에 스며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삼각대 금속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냄새가 그 향기와 뒤섞였다. 서늘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피부를 스치며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그때 복도 쪽에서 딸랑하는 짧은 금속음이 울렸다. 아기 모빌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며 낯선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재훈의 가슴이 단숨에 2배로 빨라졌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삼각대에 남아있던 마이크를 때려다 떨어뜨렸다. 재훈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받아들자 두 사람의 손등이 겹쳤다. 얇은 천 사이로 전해진 체온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며 차갑던 금속 손잡이마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셔츠 단추가 무심히 풀려있던 재훈의 목선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눈을 피하지 않고 한 발 다가서며 속으로 짧게 생각했다. 이 빛이 꺼지면 우린 어디까지 가게 될까? 재훈 또한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손끝 하나만 더 내리면 모든 증거가 남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한 뼘 남짓이었지만 그 한 뼘이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임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깜빡이던 LED 불빛이 잠시 강하게 전멸하며 카메라 렌즈 속에 겹친 두 사람의 실루엣을 포착했다가 이내 사라졌다. 재훈은 차가운 삼각대 손잡이를 꼭 쥔 채 서연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음을, 그리고 이 순간이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복도 끝에서 다시 한번 들려온 할인의 잠꼬대가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이번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달빛과 붉은 점등, 그리고 멈춘 숨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이제 막 깨어난 위험한 감정이 두 사람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거실 바닥을 천천히 훑어내렸다. 따뜻한 빛이 퍼질수록 집안은 평화로워야 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다. 할인이 소파 위에서 장난감을 굴리며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오던 그때 모든 것을 뒤집을 한마디가 천진한 입술에서 튀어나왔다. 아빠가 서연 이모랑 비밀 놀이터에 갔어. 순간 부엌의 냉장고 모터가 갑자기 멈춘 듯 고요가 내려앉았다. 윤지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아이를 바라봤다. 머그잔 바닥이 유리 식탁에 닿으며 딱 하는 가벼운 금속음을 냈다. 작은 소리 하나가 심장을 쿵 하고 울리게 만드는 순간 윤지의 손끝에 전해진 식탁의 냉기가 손바닥 깊숙이 파고들었다. 놀이터? 언제?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윤지의 음색에는 의심이 서늘하게 스며 있었다. 하리는 장난감을 또르르 굴리며 천천히 대답했다. 어젯밤에 아빠가 조용히 가자고 했어. 빨간 불빛도 켜졌어. 빨간 불빛 그 단어가 재훈의 귓가를 때리며
심장을 쥐어짰다. 서재에서 깜빡이던 카메라의 녹화등, 그리고 어제 새벽 서연과 함께 있던 방의 달빛이 번개처럼 스쳤다. 설마 아이가 본 게 그 불빛? 그는 무릎 위 휴대폰을 움켜쥐었지만 화면을 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메모리 카드 속에 그 밤의 숨결이 남아있다면 그 영상 한 장면이 모든 것을 끝내버릴지도 모른다. 서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다가 차분한 미소로 다가왔다. 하리나,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꾼 거니? 부드러운 음성이었지만 손목을 잡은 힘줄이 희미하게 솟아있었다. 윤지는 그 손목을 스치며 서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아이의 말이 단순한 꿈이라면 왜 그녀의 미소는 이렇게 굳어 있을까? 하리는 장난감을 한 번 더 굴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빠랑 이모, 카메라도 같이 있었어. 빨간 불빛이 깜빡깜빡했어.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칼날처럼 귀를 파고들며 세 사람 사이에 얇게 드리워진 평온을 가차없이 찢었다. 윤지는 억지로 웃음을 유지한 채 재훈에게 시선을 옮겼다. 재훈의 목젖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끝낼 수도 있다. 계단 위쪽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명이었다. 문틈 사이로 비친 그림자가 잠시 흔들리다 사라졌다. 재훈은 숨을 삼켰다. 명의가 얼마나 들었을까? 혹시 이 집의 가장 오래된 비밀까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윤지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물었다. 할인아, 그 놀이터가 어디였는지 기억해? 아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속삭였다. 비밀 놀이터니까 엄마는 몰라도 돼. 짧은 대답이 식탁 위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재훈은 무심코 휴대폰을 움켜쥐었지만 손가락이 차갑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은 머그잔을 정리하며 미세한 떨림을 감추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이 재훈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우리가 숨겨온 모든 밤이 이제 곧 세상 밖으로 새어나간다. 아이의 무심한 반복, 빨간 불빛, 계단 위 그림자. 이 집의 평화로워야 할 아침은 더 이상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과연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단순한 아이의 상상일까? 아니면 이미 촬영된 영상처럼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의 서막일까?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윤지는 아직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이상한 정적을 감지했다. 집은 평소처럼 정돈돼 있었지만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마다 미세한 떨림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서재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세게 때렸다. 탁자 위 카메라가 어둠 속에서 붉은 점을 깜빡였다. 마치 나는 모든 걸 보았다라고 속삭이듯 일정한 간격으로 전멸하는 그 불빛은 윤지의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했다. 출장 중 도착한 부재중 메시지를 확인하려던 그녀의 손가락이 카메라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메모리 카드에 남은 기록이 단순한 테스트 영상이길 바라는 마음이 잠시 스쳤지만 왠지 모를 직감이 그 희망을 단숨에 지워버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서서히 켜지며 어둡고 비어있는 서재가 먼저 비쳤다. 윤지는 무심히 흘러가는 영상을 바라보다가 렌즈가 서서히 회전하듯 움직이며 잡아낸 두 개의 실루엣에 숨을 삼켰다. 달빛만이 스며든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재훈과 서연. 조명이 꺼진 공간에서도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를 감싸듯 붙어 있었다. 서연이 머리카락을 넘기며 미묘하게 미소 짓는 모습까지 마이크가 잡아낸 낮은 숨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게 단순한 촬영 테스트일 리 없어. 윤지의 가슴이 차갑게 굳어갔다. 그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며 재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있었구나. 그의 평범한 인사가 이상하게도 방 안 공기를 더 날카롭게 갈랐다. 윤지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가리켰다. 이게 뭐야? 재훈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다. 입술을 열려 했지만 목이 바싹 말라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화면 속 스스로에게 꽂혀 있었다. 윤지는 그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방황? 아니면 죄책감? 뒤이어 들려온 또 다른 발자국. 서연이 문가에 서 있었다. 갑작스러운 재회의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맞부딪혔다. 윤지는 그녀의 얼굴에서 미묘한 놀람 대신 어딘가 준비된 듯한 침착함을 읽어냈다. 서연의 눈빛이 화면 속 자신의 모습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윤지와 재훈을 차례로 스쳤다. 서연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오며 낮게 속삭였다. 지금 이 장면 누가 찍고 있는 걸까요? 카메라인가요? 아니면 우리 마음일까요? 부드럽지만 묘하게 비틀린 그 한마디가 방 안의 온도를 단숨에 올렸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그녀의 동공을 따라 깜빡이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렌즈에 겹쳐 놓았다. 재훈은 서연을 향해 한 발 다가섰다. 서연 씨 이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끝내 문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지는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다. 당신 이 집에 서연 씨를 왜 들였어? 단순히 간병인이라고 정말 그뿐이야? 재훈의 손가락이 허공을 긁으며 떨렸다. 서연은 대답 대신 카메라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렌즈에 반사된 세 사람의 얼굴이 한 프레임 안에서 겹쳐졌다가 다시 갈라지는 장면이 모니터에 재생되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서로의 그림자가 일순 뒤엉키며 마치 세 사람의 관계가 이제부터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할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맑은 웃음이 숨막히는 공기를 잠시 흔들었지만 그 천진한 울림은 오히려 어른들이 감추려는 비밀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윤지는 아이의 웃음에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카메라 속 붉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포착한 화면에는 재훈의 떨리는 옆모습과 서연의 고요한 미소,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굳어가는 자신의 얼굴이 차례로 번갈아 비쳤다. 윤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재회가 단순한 우연이라면 왜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된 장면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이 이미 누군가의 손에 의해 촬영된 선택의 시작이라면? 방 안은 달빛과 카메라 불빛만이 교차하며 묘한 은빛을 발하고 있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렌즈에 포개지는 찰나 윤지는 깨달았다. 이 재회는 우연이 아닌 이미 기록된 미래가 천천히 재생되고 있는 한 장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침에 폭풍이 잦아든 듯 보였지만 집안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윤지는 평소처럼 식탁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날카로운 긴장이 숨어 있었다. 재훈은 서재 문을 닫고 나온 뒤 줄곧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다. 서연은 간병인을 가장해 부드럽게 움직였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가 윤지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 말도 없는데도 세 사람의 마음은 마치 벽 안에서 울리는 메트로놈처럼 서로의 숨결을 따라 불안하게 흔들렸다. 할인이 장난감을 굴리며 무심히 한마디를 던졌다. 아빠, 빨간 불빛 있는 카메라 또 켰어? 순간 거실 전체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윤지는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부드럽게 물었다. 불빛을 또 봤어? 언제? 할인은 장난감 자동차를 또르르 굴리며
천천히 대답했다. 어제 저녁에 서재 문틈으로 깜빡깜빡했어. 아빠랑 이모가 속삭였어. 재훈의 손끝이 식탁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의 눈이 얼마나 본 거지? 서연은 잔잔한 미소를 유지하며 컵을 정리했지만 컵받침이 살짝 흔들리며 얇은 금속음을 냈다. 윤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꿈이라면 이렇게 정확할 리 없어. 그때 계단 위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명희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무슨 이야기니? 카메라라니? 윤지는 속으로 짧게 숨을 들이켰다. 명희는 허리를 펴고 윤지를 바라보며 느릿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할이나 할머니도 그 빨간 불빛 보고 싶네. 순간 윤지의 뒷목이 서늘하게 굳었다. 명희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대화를 돌렸다. 할인이가 낮잠을 오래 자서 꿈을 꿨나 봐요. 어제 제가 아이 책을 읽어주다 카메라 얘기를 해서 그런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굳어 있었다. 명희는 의자에 앉으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꿈이든 아니든 집안의 불빛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젊은 사람들만 아는 비밀도 언젠간 드러나. 그 말에 윤지는 억지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시니어인 명희의 노련한 눈치와 느린 말투가 집안을 다시 긴장으로 채웠다. 저녁이 되자 재우는 촬영을 핑계로 서재에 들어갔다. 윤지는 할인을 재우며 복도 끝을 힐끔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여전히 미약하게 깜빡였다. 그 불빛은 단순한 전원 표시가 아니라 마치 이 집의 거짓을 하나씩 기록하겠다는 선언 같았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은 낮에 비해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카메라의 붉은 점이 벽에 반사되어 마치 또 다른 눈처럼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우는 삼각대 옆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이 낮게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목소리는 공기보다 낮았지만 재훈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 하지만 당신을 지우는 게 더 두렵다. 재훈의 말은 고백이자 경고였다. 문틈 사이로 복도에 서 있던 윤지는 그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발걸음 하나 내딛지 못한 채 숨을 삼켰다. 내가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 카메라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한순간 포개며 깜빡였다. 그때 계단 위에서 다시 명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할인이가 내게만 말해준 비밀이 있단다. 그 한마디가 복도 공기를 단숨에 바꾸었다. 윤지는 놀라 명희를 올려다봤다. 명희의 얼굴에는 세상 다 안다는 듯한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가족을 지키려면 때론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지. 그게 뭔지 너희가 곧 알게 될 거다. 그 짧은 대사가 서재 문 너머까지 파문처럼 번졌다. 윤지는 명희가 어떤 비밀을 쥐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느릿한 미소에서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아직 명희라는 사실만큼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재훈과 서연이 숨을 죽인 채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윤지는 복도 끝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 어머니일까?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나 자신일까?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마지막으로 강하게 전멸하며 모든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을 예고하듯 방 안과 복도를 동시에 물들였다. 늦가을 저녁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쓸어 담듯 골목을 스쳤다. 윤지는 할인을 친정집에 맡기고 홀로 운전대를 잡았다.
차가 멈춘 곳은 서연을 처음 만났던 카페. 3달 전 명희의 간병인을 면접 보던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던 장소였다.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재즈 피아노가 흐르며 따뜻한 공기가 맞아주었다. 창가에 앉아있던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검은 코트 차림, 한층 또렷해진 눈빛. 윤지는 숨을 고르며 맞은편에 앉았다. 그 사이 유리창 밖 어둠 속에서 명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잠시였다. 우연일까 아니면? 이 장소 기억하시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시작됐어요. 돌봄 얘기뿐이었는데 이상하게 익숙했죠. 윤지는 머그잔을 감싸며 천천히 답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날 불렀죠? 서연은 짧게 웃었다. 선택을 부탁하려고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 서연이 리본을 풀자 메모리 카드와 은빛 반지가 나타났다. 윤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이게 뭔가요? 서재에서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가 담겨 있어요. 지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반지는 약속을 위한 거예요. 약속? 가족을 지킬 건지, 진실을 드러낼 건지.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윤지는 카드를 손끝으로 돌려보며 짧게 물었다. 이 영상 복사했습니까? 서연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혹시 복사됐다면 어머니가 갖고 계실지도 모르죠. 명희의 그림자가 떠오르며 윤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이미 본 걸까? 그때 문이 열리며 재훈이 들어섰다. 3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했다. 둘 다 여기 있었군. 재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이 배어 있었다. 윤지는 상자를 감싼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당신 이 영상 알고 있었어요? 재훈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지켜야 할 게 많아. 하지만 그 영상 이미 복사했어. 서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어머니가 이미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카페 안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유리창 너머로 명희의 실루엣이 다시 비쳤다. 이번에는 확실히 문 앞에서 멈췄다 사라졌다. 윤지는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건 어쩌면 나이 든 그분뿐일지도. 서연이 낮게 속삭였다. 선택하세요. 가족, 진실, 혹은 둘 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의 결정이 앞으로 모든 걸 바꿀 거예요. 윤지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상자를 닫았다. 내가 선택하면 이 집의 주인은 누가 되나요? 짧고 단단한 질문이 카페 안을 가로질렀다. 재훈은 대답하지 못한 채 윤지를 바라봤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한 줄 미소를 남겼다. 카페 스피커에서 재즈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3사람의 심장은 서로 다른 박자로 뛰고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낙엽을 일으키며 유리창을 두드렸다. 윤지는 속으로 물었다. 이 반지가 단순한 장식일까?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주인의 증표일까? 그리고 그 순간 카페 문 앞에 서 있던 명희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유리창을 스쳤다. 마치 모든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짧은 미소만 남기고 늦가을이 겨울로 기울던 새벽,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윤지는 부엌 스탠드를 켠 채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빛 반지와 메모리 카드 모든 갈등의 증거이자 출발점이 되었던 그 두 물건이 이제는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선택의 무게로 남아 있었다. 재훈이 조심스레 문가에 서서 말했다. 윤지 카드를 어머니께 이미 전했어.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대.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싶대. 가족이 무너지는 건 바라지 않는다고. 그때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명희가 두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나타났다. 내가 본 것도 들은 것도 결국 선택은 너희 몫이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오랜 세월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가족이든 사랑이든 지키려면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을 쥔 채로도 서로를 품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뒤이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는 윤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제 몫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간병 계약도 이 집도 떠날 거예요. 하지만 이 집에서 배운 감정은 제 안에서 오래 남을 겁니다. 윤지는 반지를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상자를 닫았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기억하기 위한 약속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때 방에서 할인이 뛰어나와 윤지의 무릎에 안겼다. 엄마, 오늘 눈이 올 거래.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그동안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며 공기가 따뜻해졌다. 윤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우린 모두 잘못을 했지만 결국 남는 건 함께 살아가려는 용기. 명희가 차를 건네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마음만 열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새롭게 선택해라. 창밖에는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아 녹아내리듯 의심과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기록이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윤지는 반지를 손에 쥔 채 재훈과 서연, 그리고 명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린 모두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늦가을의 집안에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차 향이 뒤섞였다. 붉은 카메라 불빛은 이제 꺼져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기록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사연 로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